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다 옛 연인이 특정 앱에 올린 불법 촬영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씨. 가해 남성과 1억 5천만 원의 합의서를 썼지만 가해자는 돌연 사라졌습니다. 결국 경찰 신고에 이르렀는데 공소시효라는 벽에 또 부딪혔습니다.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귄 지 10년도 더 된 연인이 벌인 행각을 너무나도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. A씨가 모은 촬영물만 80여 장에 이르지만 대부분 증거 능력을 잃었습니다.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A씨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.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다 보니까 내 주위의 남자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을까.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번 유포한 영상을 걷어들이기도 힘들고 재유포도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. 디지털상에서는 어떻게 유포가 되고 재유포되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범죄 피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몰라요. 그리고 이게 어때 또 발생된지도 몰라요. 전문가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형법에 맞춘 공소시효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. 공소시효 제도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도 피해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.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. 한 여성이 남성에게 비밀 데이트라는 화상 채팅 앱 설치를 권합니다. 영상 통화가 끝나고 갑자기 여성의 태도가 돌변합니다. 영상을 유포한다면서 돈을 요구합니다. 화상 채팅에서 상대의 신체 노출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는 몸캠 피싱입니다. 음란 동영상을 이제 피해자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영상을 촬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. 이런 수법으로 75명에게 7억 원을 빼앗은 조선족 일당 8명이 구속됐습니다. 주로 몸캠 피싱이나 상대방의 호감을 산 다음 돈을 받아내는 로맨스 피싱 등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. 피해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탓에 3,700만 원까지 입금한 피해자도 있습니다.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. 대학생 피해자 중에 대학생도 있었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. 잇따르는 비대면 범죄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경찰은 피해가 생겼을 때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총책 등 중국 현지의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